경매 물건 보다가 이 문구 보신 적 있으시죠? 임차인 대항력 있음, 배당 신청 안함, 보증금 미상. 이 세 줄이 같이 붙어 있으면 솔직히 물건을 검색하다 손이 딱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괜히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싸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임차인이 배당 신청도 안 했다는데 그럼 계속 살겠다는 의미인 건가?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조합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럴 줄 몰랐습니다. 설마 제가 보증금을 떠안는 형태일 줄 몰랐습니다. 배당 신청 안 했다길래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물건들은 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애매한 물건들입니다. 대항력은 있어 보이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고, 보증금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 보증금 없이 살고 있는 가족관계인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는 상태. 이런 물건은 초보가 제일 많이 오류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정보가 비면 자꾸 좋은 쪽으로 희망 회로를 상상하거든요. 이상이면 없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배당 신청 안함이면 포기했겠지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경매에서 진짜 위험한 건 나쁜 물건이 아니라 좋다고 착각하기 쉬운 물건입니다. 배당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배당 요구는 권리를 없애는 행동이 아니라 돈으로 정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데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입장에서는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전략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매 실무에서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임대차를 끝내겠다는 의사 표시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고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배당 신청 안함은 결론이 아니라 단서일 수 있다. 이 단서를 보고 왜 안 했는지 우리는 분석해야 한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실무에서 나타나는 배당 신청 안 한 유형들에 대한 속사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노리는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는 진짜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이미 대항 요건을 갖춘 상태고 보증금 시세 대비 크게 무리하지도 않고 집도 나쁘지 않은 물건. 그런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이때는 임차인이 입찰 준비 가능성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왜 배당 요구를 안 하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배당으로 돈을 받아버리면 임대차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계속 살거나 싸게 가져가는 그림이 깨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고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봅니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은 내가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사람은 이제 낙찰자다라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대법원 판례 취지도 비슷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행동은 낙찰자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의 특징은 실무에서 보통 이렇습니다. 동네 시세가 안정적이고 임차인이 여기 계속 살겠다라는 의도도 나오고 관리사무소나 이웃짐을 통해서 탐문을 해보니 그 집은 원래 그 사람이 오래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외부 투자자가 무리해서 들어가면 솔직히 이길 확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싸게 낙찰받아도 보증금 인수 구조가 되면 수익이 바로 꺾일 수 있거든요. 이건 나쁜 물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인이 거의 정해진 물건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형태입니다. 임차인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아 보여서 임차인이 겁먹고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보증금이 너무 높아 보이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다 못 받는 거 아닌가? 신청해봤자 의미 없지 않아? 괜히 내가 뭔가 잘못하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하는 임차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경매 절차를 잘 모르면 더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 법원에서 배당을 못 받았다와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초보가 자주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배당 신청 안 했대요. 그럼 임차인은
그냥 끝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 요구는 배당 절차에 참여하는 선택이고,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는 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 다음 날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싸 보인다라고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수익 계산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낙찰받고 나서 보증금이 생각보다 큰데요? 그럼 그때부터는 수익이 아니라 손실 처리가 되는 물건을 낙찰받는 겁니다. 세 번째 형태입니다. 보증금 미상을 너무 쉽게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위험한 구간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나 임차인 현황에 보증금 미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자동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무상 임차인이겠지, 또는 가족이 잠깐 사는 건가 보다, 그럼 리스크는 없겠지 라고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죠. 근데 미상은 보증금이 없다가 아니라 그냥 확인을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조사 당시 임차인이 말을 안 했거나 계약서를 못 봤거나 고의로 말을 아낀 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친척, 지인 관계일수록 서류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은 되어 있는데 계약서가 없다, 확정일자가 없다, 혹은 보증금은 말하지 않는다. 이런 조합 진짜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미상 물건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확정된 사실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좋은 쪽으로만 상상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입찰 들어가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절차적으로 확인할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으로 실제 전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고, 현장 가서 점유자랑 직접 얘기도 해보고, 관리사무소나 이웃한테도 오래 살았는지 들어보고요.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배당 요구 자체가 무엇인지 감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들이 언제까지 신청해야 배당받는지 정해주는 기간입니다. 네 번째 형태입니다. 배당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도 현장에서 꽤 나옵니다. 집을 오래 비웠다든지, 우편을 못 받았다든지, 경매 자체를 몰라서 절차를 놓쳤다든지, 이 경우 임차인은 포기한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임차인이 더 위험한 이유는 낙찰 후에 갑자기 권리 주장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고 명도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그때서야 나 여기 전입도 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있어요 라고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시간도 돈도 더욱더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조용하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조용한 임차인 중에서 몰라서 조용한 사람이 섞여 있으면 낙찰 후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전에서 저는 질문을 하나로 줄입니다.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했을 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이 사람은 왜 신청을 안 했을까? 계속 살려고, 또는 직접 낙찰받으려고, 또는 절차를 몰라서, 또는 진짜로 포기한 걸까? 이 질문의 답이 명확하게 나와야 그때 입찰을 고민할 수 있고, 답이 안 나오면요, 그 물건은 아직 내가 들어갈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리고 답을 찾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부터 봅니다. 주택은 인도와 전입이 기본이고요.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둘째는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쪽으로 연결되는지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날짜가 언제였는지, 마지막으로 이 물건에서 내 수익이 어디에서 나는지 다시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최저가 혹은 낙찰 가격이 싸 보이는 이유가 임차인 리스크라면 그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사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경매는 정보 싸움 같지만 실제로는 해석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특히 임차인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떤 의도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큰 손해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는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넘겨 짚었다가 손해가 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대하는 시선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양쌤이었습니다.